오늘은 몸통 그리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즈를 생각하고 선으로 자세를 그려봅니다. 포즈의 중심선을 그려서 몸의 선을 그려내어 몸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몸의 중심선은 동작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으로 덩어리를 잡아봅니다. 원형으로 캐릭터의 동세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쉬우면서도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원형으로 덩어리를 잡아가면 입체적이고 부드러운 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팔과 다리는 원기둥의 모양으로 잡아가며 캐릭터의 동세와 몸의 모양을 잡아봅니다. 작은 원으로 어깨에 관절을 넣고 원기둥으로 팔과 다리의 동작을 만들어가며 캐릭터의 동세를 만들어 봅니다. 동세 표현이 끝났다면 세부 묘사를 통해 캐릭터 스케치를 완성하여 봅니다. 사용된 도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원과 원기둥, 작은 원입니다. 캐릭터의 동작 표현과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캐릭터의 동세를 생각하고 포즈를 정하여 줍니다. 포즈가 정해졌다면 선으로 몸의 중심선을 그어주고 그에 맞추어 팔과 다리의 동작을 선으로 표현하여 줍니다. 두 번째로 원과 원기둥으로 덩어리를 잡고 구체화시켜 봅니다. 세 번째로 묘사를 통해 캐릭터를 구체화시키며 캐릭터를 완성해 나갑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알아보면 포즈 정하기, 도형화하기, 묘사하기입니다. 원과 원기둥으로 구성하기 좋은 캐릭터는 변형이 많이 되고 조금은 단순한 캐릭터가 표현하기 좋습니다. 제작할 때 단순화와 과장을 통해 디자인하는 만화적 캐릭터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과 원기둥은 캐릭터 디자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원과 원기둥으로 팔과 다리의 표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캐릭터를 제작할 때는 팔과 다리의 표현은 원기둥으로 하며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원기둥의 형태로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관절 부분은 작은 원을 그려 넣어 팔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 위에 원 기둥을 얹는 형태로 제작하면 여러 가지 동작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원 기둥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보이는 길이도 달라지고 각도도 달라지는 점을 이해하여 봅시다. 팔과 다리도 마찬가지로 포즈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길이도 달라지므로 원기둥을 사용해 길이를 판단할 수 있어 기본 포즈를 잡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우개나 필통을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우리 눈에 비치는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인체의 포즈에 따라 중심선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심선은 모든 동세를 표현하는데 1차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작의 흐름을 생각하고 중심선을 그려보며 이해하여 봅시다. 원 기둥과 작은 원으로 관절과 팔의 모양을 다양한 방향으로 그려봅시다. 사진과 같이 팔의 방향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팔의 길이가 달라지는 것을 원 기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절은 작은 원으로, 팔은 원 기둥으로 표현하여 팔의 기본형을 만들어 봅시다. 원 기둥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보이는 길이도 달라지고 각도도 달라지는 점을 이해하여 봅시다. 팔과 다리도 마찬가지로 포즈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길이도 달라지므로 원 기둥을 사용해 길이를 판단할 수 있어 기본 포즈를 잡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지우개나 필통을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우리 눈에 비치는 길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비율은 머리의 크기로 정합니다. 많이 하는 말 중에 팔등신 미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머리의 크기로 캐릭터의 비율을 정하고 캐릭터의 크기를 설정합니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귀여운 캐릭터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성인의 크기의 캐릭터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비율을 생각하여 봅시다. 자, 이제 사실적인 캐릭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캐릭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도형화할 때는 가슴, 배, 골반으로 나누어 구분지어 많이 사용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도형화를 하는데 사각형을 기준으로 도형화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슴, 배, 골반으로 나누어 도형화할 때는 가슴과 배, 골반의 길이를 비슷하게 맞추어서 움직임을 생각하며 도형화합니다. 인체의 옆모습은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는 흐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모습의 도형화를 생각하고 이해하여 봅시다. 특히 골반은 사다리꼴로 제작하고 사다리꼴에 원을 집어넣어 도형화해봅니다. 두 개의 원은 엉덩이를 도형화하여 동세를 표현합니다. 45도로 틀어져 있는 도형화된 캐릭터 위에 사각형 도형을 입혀봅시다. 도형을 입혀보며 기본적으로 서 있는 캐릭터의 동세와 도형화의 개념을 이해하여 봅시다. 사각형으로 도형화에 익숙해졌다면 원과 원기둥을 적절히 사용하여 사람 모양의 도형화를 만들어 보아도 좋습니다. 어렵게 생각된다면 피규어 인형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도형화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원, 사각형 등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캐릭터의 동작 표현이나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므로 다양한 자료를 찾아 자신에게 맞는 도형화의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부분은 갈비뼈 모양으로 달걀처럼 생각하고 동그란 모양으로 도형화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사각형이나 달걀 모양의 가슴우리 등으로 캐릭터 도형화를 익히면 많은 포즈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캐릭터가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라든지 중심선의 뒤틀림을 표현할 때는 특히 도형화를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사람의 동작이 매우 다양하므로 도형화를 통해 몸의 동세를 다양하게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캐릭터는 자신의 느낌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려도 됩니다. 만화적 표현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인체를 단순화시키고 디자인의 개념을 넣어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화적 캐릭터는 다양한 스타일과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나 있는 경우도 있고 이모티콘처럼 극단순화된 캐릭터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사진을 가지고 인체를 단순화시켜서 조금 더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도형화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은 원을 기준으로 중심을 나누어 원의 반 정도가 눈의 시작점, 원의 끝나는 점이 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턱 부분은 원에 조립하듯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목은 원기둥의 형태로 잡아줍니다. 목은 옆에서 보았을 때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통은 사각형으로 도형화합니다. 인체는 몸통의 중심 흐름선이 있습니다. 흐름선을 그리면 자연스러운 포즈를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몸통의 갈비뼈의 끝부분까지를 사각형으로 도형화합니다. 그 이유는 뼈가 있는 부분은 휘어지지 않기 때문에 몸통을 골반을 포함하여 3단계로 구성합니다. 가슴우리 즉 갈비뼈가 있는 부분과 배 부분, 그리고 골반까지를 몸통으로 보고 3단계로 도형화해 봅니다. 등 쪽에 어깨뼈, 다른 말로 견갑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약간 튀어나온 모습을 그려줍니다. 몸통은 서 있을 때 약간 뒤로 밀린 듯하게 그려주면 서 있는 인물, 동새를 그릴 때 좋습니다. 몸통은 가슴, 배, 골반에 3개의 덩어리로 나누어 그립니다. 몸통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 동새를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다리꼴 모양은 골반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골반은 사다리꼴로 그리고 원두개로 엉덩이를 표기하여 골반을 완성합니다. 골반은 옆에서 보면 앞쪽은 일자로, 뒤쪽은 사선으로 도형화하면 되겠습니다. 다리의 도형화는 안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원기둥으로 표현합니다. 허벅지의 도형화는 바깥쪽이 더 들어오는 형태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관절은 작은 동그라미로 넣어봅니다. 종아리의 도형화도 원기둥으로 합니다. 종아리는 관절 부분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잡으면 나중에 선을 그릴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종아리의 끝부분에 원형 관절을 넣고 발의 형태는 다리미의 형태처럼 잡아줍니다. 좌우로 몸통이 끝나는 부분에 어깨 부분을 원형으로 표시해줍니다. 팔도 원기둥으로 도형화합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잡아봅니다. 팔의 관절도 작은 원형으로 그려봅니다.
도형화에서 원 모양의 도형은 얼굴과 팔, 다리의 관절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팔과 다리는 아래쪽이 좁아지는 원기둥으로 도형화합니다. 사각형 모양은 몸통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사다리꼴 모양은 골반을 그릴 때 사용합니다. 몸통의 흐름선을 체크하면서 자연스러운 동세를 파악합니다. 다리의 모양은 원기둥을 사용하는데 바깥쪽 부분의 기울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태로 그려줍니다. 안쪽은 일자 형태로 그려주면 정면의 모습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종아리 근육이 있어 약간 볼록한 형태로 잡아줍니다. 도형화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얼굴은 원형을 기준으로, 목은 원기둥으로, 몸통은 갈비뼈가 있는 곳을 사각형으로, 배부분도 사각형이지만 약간 들어가 있는 사각형으로, 골반은 사다리꼴으로 도형화하여 봅니다. 몸통의 흐름을 파악하고 몸통은 가슴과 배, 골반을 나누어 그려주면 됩니다. 도형화가 끝나면 그 위에 캐릭터를 입혀봅니다. 도형화가 끝나면 그 위에 캐릭터를 입혀봅니다.